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단 경로 2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최단 경로 1에서 우선순위 q 배우고 다익스트라 배웠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오늘은 새로운 최단 경로 알고리즘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벨마포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울 거고,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울 거고, 각각 대표 문제 한 개씩 보려고 합니다. 최단경 알고리즘에 대해서 저번에 네 가지가 있다고 살짝 스포를 해드렸었는데 BFS는 다익스트라와 차이점이 뭐였죠? 할 수 없는 거가 뭐였죠? 맞아요. 가중치가 있을 때 BFS는 올바른 최단 경로를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중치가 있을 때도 최단 경로를 구하려고 다익스트라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다익스트라가 하지 못해서 벨만포드가 탄생을 했는데 다익스트라는 뭘 하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맞아요. 음수인 가중치가 있을 때 얘는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다이스트라의 한계점을 보완해서 벨만포드라는 친구가 나왔고 얘는 얘보다 좀 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탐색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리지만 음수인 가중치가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도 최단 경로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 까지 저번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벨만포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1번 점점에서 3번 점점까지 가는데 얼만큼의 거리가 걸리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10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면은 20-10을 가지고 5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도대체 거리가 음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거리는 당연히 0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거리가 음수? 찝찝하긴 한데 어쨌건 간에 해당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했을 때 그게 음수가 되더라도 그 값을 정확히 구해주는 알고리즘이 바로 벨만포드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중치가 꼭 거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동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처럼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경로가 어디냐? 그러면 10분이 아니라 20-15에서 5분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거리가 어떻게 음수이냐? 여기에다가 너무 집착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중치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일 때도 이 최단 경로를 구해주는 알고리즘이 바로 벨만포드이다. 그렇게 납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단 거리의 정의를 다시 상기시켜 보자면 최소의 코스트, 이 가중치의 합이 최소의 코스트를 들여서 오는 경로의 이 최소의 가중치들을 들여서 오는 경로의 코스트 합. 총 여기는 20-15고 여기는 10이죠. 그래서 이런 코스트들의 합이 가장 작은 그 경로가 이제 최단 거리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막 거리가 음수이다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음수일 때도 구할 수 있는 게 벨만포드 알고리즘이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하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다이스트 알고리즘은 최소 비용을 가지는 간접만 우선적으로 뽑으면서 어쩌고저쩌고라고 써있는데 그때 저희가 했던 게 맨 처음에 1번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1번은 시작점이니까 디스트가 0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이제 무한대로 초기화를 시켜놓고 그래서 이제 1번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 두 가지 중에서 더 작은 숫자 이거 12, 20보다 작죠. 그래서 얘를 먼저 가서 여기 도착점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끝나게 되어서 이 경우는 보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다이스트 알고리즘이었고 최소 비용을 가지는 간섭만 우선적으로 뽑아서 얘를 우선적으로 뽑아가지고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며 이쪽은 가지 않고 여기만 더 최소인 여기만 채택해서 방문하기 때문에 여기만 가서 여기를 방문하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 3번 정점을 이미 방문을 했죠. 그래서 다이스트 알고리즘에서는 방문한 정점은 다시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방문했던 것도 방문해봤자 어차피 더 다른 곳을 들렸다 오는 건데 무조건 더 크다. 그래가지고 다이스트라에서는 이 정점에서 이 정점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 맨 첫 번째 여기를 먼저 들려서 방문했던 정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아예 배제되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받는 간접 우선적으로 뽑으면서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면서 방문해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들의 거리를 갱신하는 그런 방법이었고 이 다이렉트 알고리즘은 그래서 1번 정점에서 3번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할 때 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10 이렇게 구하게 된다. 네, 벨만 코드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탐색합니다.
요것도 가보고 요것도 가보는 게 별망 코드예요. 그래서 1번 정점에서 3번 정점까지 최단 거리를 20-15는 5 해가지고 최단 거리를 음수의 가중치가 있어도 올바르게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오늘 배우는 게 바로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벨만 포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 벨만 포드는 벨만이랑 포드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게 두 개가 이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신 그 개발한 그 두 학자분들이 성을 딴 그냥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 뭐냐? 그래프의 한 정점에서 다른 정점들까지 최단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 이게 다익스트라일 때랑 복붙을 해왔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가중치가 음수인 간선이 존재할 때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시간 부족도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의미 사이클이 존재하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음이라는 무서운 말이 써 있는데 의미 사이클이 뭔지, 그리고 왜 동작하지 않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아무튼 다이엑스트라랑 똑같은데 차이점은 음수인 관선이 있을 때도 사용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사실 오늘 쉬는 시간을 조금 후반부에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살짝 나눔을 하고 가도 될까요? 마지막 하나 나눔 선착순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무슨 스터디언으로 뽑히시면 5,000원 상당의 5,000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직 안 하신가?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우수 스터디언을 해서 받아주세요. 저희 그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우수 스터디언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곧 안내를 해드릴 거고 5에서 8주차는 이제 다시 리셋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벨만 포드 알고리즘 이거 뭐 모든 경우의 수를 뭐 다 탐색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한번 볼게요. 모든 간선 2개를 하나씩 확인을 한다. 그리고 각 간선을 거쳐 다른 정점으로 가는 비용을 계산하여서 뭐 갱신을 한다. 그리고 뭐 이런 거를 뭐 반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은 V가 뭐냐면 정점의 개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정점이 총 3개니까 V는 3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과 2를 V-1번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런 그래프에서는 2번을 반복하는 거죠. 이 과정을 2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하고 또 1, 2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지 볼게요. 요거를 이제 정점의 개수 마이너스 1번만큼 반복을 하는데 이게 뭔지 보면은 어쨌건 간에 그냥 모든 간선을 하나씩 다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간선 총 3개가 있죠. 이거를 전부 다 확인하는 작업을 총 V-1번을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입시켜보면은 지금 정점이 총 3개니까 2번을 반복할 건데 뭘 2번 반복할 거냐. 이 모든 간선을 전부 다 체크해서 테이블을 갱신하는 과정. 이 밑에 줄은 이제 어쨌건 간에 테이블을 갱신한다는 의미인데 이 모든 간선을 보면서 그 최단 거리 비용을 계산해서 테이블을 갱신하는 과정을 그거를 총 이 V-1번을 반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 V-1이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차차 알게 되실 건데 일단 살짝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만약에 저희가 최단 경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일단 주제가. 최단 경로라는 말은 일단 한 번 지난 정점을 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갔다 왔다가 또 거기 한 번 더 들렸다 오면 무조건 더 가중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말을 들으시자마자 살짝 불편한 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음수 간선이 있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 번 갔다 왔는데
만약에 갔다 왔는데 뭐 5, 그리고 여기 오는 거는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마이너스 5가 돼서 또 갔다 오면 마이너스 10, 또 갔다 오면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일단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음수의 간선이 있는데 음수의 간선이 있을 때 그런 우리가 어떤 정점을 한 번 들렸던 정점을 또 갔다 왔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음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가 일단 없다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일단 그냥 최단 경로라는 게 한 번 갔던 데를 또 가진 않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거리가 커진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랬을 때 두 번 지날 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최단 경로의 간선 개수는 많아봐야 이제 v-1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정점이 3개가 있을 때 가능한 최단 경로에서 만약에 간선을 가장 많이 거쳤다 해봤자 어차피 요 정점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선을 총 2개를 거치는 거죠. 만약에 정점이 5개가 있었다. 그러면은 최단 경로가 아무리 많은 데를 거친다고 해봤자 만약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아무리 많은 간선을 거쳐서 간다고 해봤자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거쳐서 가는 거겠죠. 모든 정점을 다 방문해서 간다고 해봤자 그래서 최단 경로는 이제 같은 정점을 2번 가지 않기 때문에 최단 경로라는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최단 경로를 구할 때 많아봐야 간선을 v-1개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총 v-1번을 반복하는 이유가 한 번 반복할 때마다 만약에 첫 번째 반복에서는 하나의 간선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정확하게 다 구해지고 K번째 반복에서는 K개의 간선을 사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최단 거리는 정확하게 구해집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V-1번을 반복하는 이유는 저희가 최단 거리는 어쨌건 한 번 들렸던 정점은 또 방문하지 않을 건데 최단 거리에서 들리는 정점의 최대 개수가 만약에 모든 정점을 다 거치는 게 최단 거리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음수인 간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정점을 다 거쳐야 그게 최단 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처럼 2번을 안 거치고 그냥 가는 것보다 얘를 거치는 게 더 최단 경로죠. 그런 것처럼 모든 걸 거치는 게 최단 경로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럼 최대한 v-1개만큼의 간선을 거치는 거죠. v-1개의 정점을 거치는 거죠. 하나, 두 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경우 수를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v-1번을 반복하면서 최단 거리 테이블을 갱신하는 과정을 해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살짝 불편한 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살짝 안 와닿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뒤에 그림을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뒷장에서 그 동작 과정을 하나하나 볼게요.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벨만포드 저도 많이 어려워요. 이게 다엑스트라랑 벨만포드 플루이드 마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래프 탐색이랑 이렇게 최단거리 구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 저도 이거 공부했을 때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막 엄청 여러 번 해도 계속 또 까먹고 이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저한테도 그런 게 바로 이 최단거리 알고리즘인데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수업 들으면서 익숙해지고 또 까먹고 익숙해지고 또 까먹고 한 번 이해했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이해 안 되고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이제 좀 대충 알겠다. 그냥 이 정도 수준까지 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이해하기 힘든데 그래도 그냥 한번 벨만포드 뭔지 들어봤다. 이 정도를 목표로 가져가셔도 충분하니까 한번 다시 천천히 오늘은 정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쨌건 뭔가를 V-1분 동안 뭔가를 반복을 하는구나. 일단 이것만 머리에 넣고 갈게요. 왜 V-1인지 잘 모르겠어도 어쨌건 어떤 이 테이블을 갱신하는 그런 루프, 그 이터레이션 과정을, 그 반복 과정을 어쨌건 V-1번을 할 거다. 여기까지 머리에 넣어주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시작점이 1번 정점이라고 해볼게요. 시작점이 어딘지는 이제 문제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1번 정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 목표는 이제 이렇게 음수인 가중치가 있는 간선이 있어도 다이렉트처럼 이렇게 모든 정점까지 1번에서 시작해서 모든 정점까지 최단 거리를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거는 다이렉트랑 똑같죠. 그래서 이 디스턴스 배열에다가 1번에서 시작해서 다른 정점까지 최단 거리를 여기 안에다가 담아주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근데 1번에서 시작했으니까 1번 당연히 0으로 해주면 되겠죠. 1번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초기값으로 시작점은 0, 그리고 나머지는 맥스 너멀 설정. 이거는 저번 주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 더 작은 값으로 요 정점까지 도달할 수 있으면 이제 갱신을 해주는 과정을 했던 거가 이제 다이스트라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모든 간선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확인을 하는 게 바로 벨만포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시작을 해봅시다. 먼저 시작점인 1번. 여기에서 시작을 할 건데, 자, 1번은 지금 아직 1번에서 시작해서 1번으로 오는 거는 거리가 0이니까 0에서 시작해서 이제 1번에서 뻗어나가는 모든 간선을 전부 다 체크를 해줄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 시작을 했어요. 총 V-1개의 이터레이션을 줄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이터레이션 하는 과정이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뭘 할 거냐? 모든 간선을 다 확인을 할 거예요. 모든 간선을 다 확인할 건데, 막 마구잡이로 이 간선, 이 간선, 이 간선, 이 간선 이렇게 체크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면, 이제 모든 정점에서 뻗어나오는 간선, 그래서 1번 정점에서 뻗어나오는 간선 다 확인하고 2번 정점에서 뻗어나오는 간선 다 확인하고 3번 정점에서 뻗어나오는 간선 다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정점에서 뻗어나오는 간선을 다 확인해서 이 모든 간선들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거가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과정을 또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1번에서 뻗어나오는 간선 다 확인하고 2번에서 뻗어나오는 거 다 확인하고 이렇게 모든 간선을 체크하는 거를 또 이제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할 거고 그렇게 세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도 모든 간선을 다 체크하는 과정 할 거고 그거를 이제 V-1 여기서는 지금 정점이 5개니까 총 4번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모든 간선을 체크하는 거를. 그렇게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저희 목표는 이제 모든 간선을 다 체크를 하면서 이제 테이블을 갱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간선을 체크할 건데 일단 1번 점점에서 뻗어나오는 간선을 먼저 체크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1번 점점에서 이렇게 세 가지 뻗어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갱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무한대였는데 무한대보다 3이랑 5랑 1이 더 작죠. 그래서 갱신해주는 건 저번 주랑 똑같고 그래서 1번 노드에서 나간 3개의 간선에 의해서 요거가 갱신이 되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2번 점정에서 나오는 간선을 볼게요. 여기 모든 간선을 봐야 되는데 자 이거 지금 이거 3개 보고 이제 이거 2개를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3번은 네, 5만에 갈 수 있죠. 근데 요거를 보니까 지금 2까지 오려면은 3이 걸리는데 3 더하기 6이 짧은지 아니면은 원래 있던 값인 5가 짧은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3번 정점에 대해서. 3번 정점을 5만큼의 가중치로 올 수 있었는데 2번에서 이 간선을 거쳐서 오면은 3 더하기 6이잖아요. 근데 5가 더 짧으니까 갱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 있던 게 짧으니까 갱신이 되지 않죠. 그래서 3번은 이제 갱신이 되지 않았고 이제 여기서 뻗어나가는 이 간선을 봤을 때 5번까지 가는 게 3 더하기 4 이게 더 짧은지 아니면 원래 있던 값인 인피니트가 더 짧은지 근데 이제 7이 더 작으니까 당연히 갱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간선을 총 5개를 본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갱신이 되었고 얘는 유지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별표 찐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뒤쪽에서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미리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1번에서 뻗어나온 간선 이렇게 봤죠. 그리고 2번에서 뻗어나온 간선도 이렇게 봤는데 이 1번에서 뻗어나온 이 간선을 볼 때 그 1번의 디스트가 0이었죠. 즉 1번은 이제 1번이 시작점이니까 어쨌건 1번 점점은 방문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번을 갈 수가 있었죠. 1번에서 2번으로. 그래서 2번의 디스트가 3인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뻗어나오는 간선들을 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간선이 없었다고 했을 때 1에서 2로 가는 간선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2번의 디스 값은 뭐였을까요? 3이 아니라 그냥 인피니트였겠죠. 만약에 이 간선이 없었으면은 이거랑 이것만 했고 2는 그냥 인피니트로 남아있었을 거잖아요. 5번처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번 정점에서 다른 거를 볼 때 우리가 아직까지 이 2번 정점을 방문할 수 있는 정점인지 방문할 수 없는 정점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뻗어나오는 간선을 보는 작업을 할 때 이 정점이 현재 인프인지 아닌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정점이 아직 인프이다. 그러니까 이 간선이 아직 없어서 이 2번 정점이 아직 인프라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럴 때는 이 뻗어나오는 간선들을 보면서 이 테이블을 갱신시켜주는 과정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아직 갈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건데 한번 볼게요. 왜 그거를 해주면 안 되냐?
다엑스트라였다면은 제 다엑스트라에서는 이 설명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가 인프였다. 그러면 다엑스트라는 무조건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가 무조건 양수여서 예를 들어 플러스 10이었다고 치면은 그럼 여기가 인프였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10에서 인프 플러스 10이 되죠. 그러면은 이 B는 원래 인프였는데 그거보다 인프 플러스 10이 더 크니까 어차피 갱신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벨만 코드에서는 음수가 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A가 인프였는데 마이너스 10에서 B가 인프 마이너스 10이었어요. 그러면은 B가 원래 인프였는데 그거보다 인프 마이너스 10이 더 작으니까 갱신하는 과정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얘는 음수 가중치가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인프 마이너스 10으로 갱신을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A는 아직 들릴 수 없는 정점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다이엑스트라에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 시작하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정점이 현재 인프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음수인 관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인프 마이너스 10으로 갱신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체크하는 관선이 정점이 지금 이번 인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나중에 코드에서 나올 건데 그때 설명해드리면 또 헷갈리니까 미리 한번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다시 또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한국말로 된 것도 읽어볼게요. 이때 디스트 컬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정점 요 값이 인프가 아닐 때만 요런 거 갱신을 해주는 과정을 할 수 있다. 즉 이제 컬 현재 정점이 이미 한번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방문해서 얘를 방문한 상태여서 인프가 아닐 때 요 최단거리를 갱신했을 때 요럴 때만 갱신해줄 수가 있다. 왜냐면 도달할 수 있는 정점과 연결된 간선에 대해서만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일 때 도달할 수 있는 정점과 관련된 간선만 탐색을 해줘야 되지. 아예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여기에 만약에 이 관선이 없어서 여기에 2번 정점에 올 수 없다. 그런데도 여기가 음수 관선이어가지고 막 얘네들을 인프 마이너스 10, 인프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갱신을 해버리면 나중에 뭐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갱신을 할 때 지금 뻗어나오는 이 관선이 뻗어나오는 이 정점이 인프가 아닌지 확인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룰 건데 이제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잠깐 요 얘기를 샜는데 어쨌건 저희가 뭘 하고 있었냐면 1번에서 시작해서 다른 모든 정점까지 최단 거리를 구할 건데 지금 음수가 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총 V-1번의 이터레이션을 돌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각 이터레이션마다 하는 짓이 뭐냐면 각 이터레이션마다 하는 일은 모든 간선을 보면서 이 테이블을 갱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일단 1번 정점에서 뻗어나오는 간선들을 받고 그리고 2번 정점에서 뻗어나오는 간선들을 받고 이제 나머지 검정 색깔 간선들 얘네들도 봐야겠죠. 그걸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3번 정점에서 뻗어나오는 간선을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요 4는 원래 어떤 숫자였냐면 원래 1이었는데 이 3이 3까지 오는 거리가 5였으니까 5-3보다 원래 일단 1이 더 작은 숫자 5-3은 2니까 그래서 얘는 갱신되지 않았고 그리고 5는 원래 인프였거든요. 그래서 3에서 3까지 오는데 5만큼이 거리가 걸렸으니까 5-3 해가지고 2 요만큼이 더 작으니까 이렇게 갱신이 되는 과정 또 해주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4에서 나오는 관선들도 확인을 해주면서 이제 갱신하는 과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돌았을 때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5번 노드에서는 이제 나가는 관선이 없으니까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이터레이션을 총 몇 번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V-1번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V가 5죠. 그러면은 총 4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4번 뭘 해야 되느냐? 모든 관선을 체크하면서 이 테이블을 전부 다 갱신시켜주는 과정은 지금까지 한 거를 딱 4번 했는데 그거를 총 3번 더 해야 4번인 거죠. 그 과정을 4번 해야 되는데 이 예시에서는 원래 이거를 V-1번 해야 되는데 이 예제에서는 그 이터레이션을 한 번만 돌아도 이제 더 이상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 갱신되는 게 없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이터레이션을 더 돌아도 갱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 한 번 또 최대 그리고 V-1번의 이터레이션을 돌아야 별면 코드가 끝나는데 이 예제에서는 한 번의 이터레이션만으로도 이 최단 거리가 완벽하게 그려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돌더라도 변하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한 번만 돌아도 다 되는데 왜 굳이 V-1번을 도느냐 그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 이터레이션, 세 번째 이터레이션 돌아도 뭔가 계속 갱신되는 그런 예제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쵸?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보시면 무조건 V-1번의 이터레이션을 돌아야
벨만포드, 아니, 그, 최단 거리가 구해지는 그런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벨만포드 알고리즘을 배울 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예제를 제가 손으로 만들어 봐도, 그냥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완벽하게 최단 거리가 다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V-1번 이터레이션을 돌아야 된다고 하지? 항상 그냥 모든 예제를 만들어 봐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뭐 갱신이 되지 않는데 왜 구글링을 해보면 전부 다 V-1번 이터레이션을 돌아야 된다. 하지만 이 예시에서는 뭐 그 두 번째 이터레이션부터는 갱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갱신이 되는 예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했고 그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벨만포드 알고리즘이 정말 어렵게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 예제를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패스하셔도 되는데 한번 이해해보시는 거를 목표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계속 걸림돌이 됐었거든요, 저는. 한번 볼게요. 이터레이션을, 아까 그 예제에서는 그 모든 간선 확인하는 거, 그거 딱 한 번만 이제 모든 간선 확인해도 최단거리가 잘 구해졌는데, 근데 정의에서는, 벨만포드 정의에서는 그거 이터레이션을 V-1번 도르라고 한다. 그게 왜냐? 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방금 얘기처럼 단 한 번의 이터레이션 만에 모든 정점으로의 최단 거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이제 최적의 순서로 갱신했을 때만 일어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V-1번의 이터레이션을 전부 돌아야 최단 거리가 잘 구해진다. 그래서 이 예시가 어떤 예시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예시에서는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해볼게요. 5번 정점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저희는 목표는 뭐죠? 5번 정점에서 시작해서 다른 모든 정점들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죠. 이제 벨만포드 알고리즘이. 그리고 벨만포드 알고리즘답게 이렇게 마이너스 3이라는 음수인 관선도 잘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한번 돌려봅시다. 자, 5번에서 시작해서 다른 모든 정점까지 최단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맨 처음에 다른 모든 정점까지는 인피니트. 그리고 5번이 시작 정점이니까 0이라고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는 다들 괜찮으시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돌아볼게요.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돌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돌 때 각 이터레이션에서 모든 간선을 확인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먼저 1번 정점에서 뻗어나오는 관선을 확인해 볼게요. 지금 첫 번째 이터레이션 돌고 있는데 1번 정점에서 뻗어나오는 관선을 보려고 하니까 없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2번 정점에서 뻗어나오는 관선을 봅시다. 여기서 관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얘가 지금 인피니트죠. 2번이 인피니트인데 그러면은 이 1번은 인피니트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면 원래 인피니트가 있었으니까 갱신이 되지 않겠죠. 더 큰 수니까. 그리고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번이 인피니트이기 때문에 갱신 과정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넘어가죠. 뭐. 그래서 이제 3번에서 뻗어나온 요 간선을 한번 볼게요. 모든 간선을 다 봐야 되니까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여기서 보니까 지금 3번은 인피니트인데 그러면 3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이 2번은 인피니트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원래 인피니트였는데 그거보다 인피니트 마이너스 3이 더 작으니까 갱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 3번은 아직 갈 수 없는 정점이니까 인피니트에서 시작한 그런 간선은 저희가 아직 아예 체크를 안 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냥 다른 건 다 인피니트로 남아있고 이번에 요 간선 봅시다. 요 간선을 봤더니 지금 이 5번 정점이 시작 정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디스트가 0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 친구를 저희가 갱신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모든 간선을 확인을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최적의 순서로 갱신이 되지 않는 이런 예시에서는 지금 얘는 인피니트라서 얘는 어차피 봐봤자 안 되고 얘만 이제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 정점의 디스트가 어떤 값으로 채워질까요? 인피니트였는데 원래 어떤 값으로 채워질까요? 이 4번 정점의 디스트 값이 네? 6이죠. 그쵸?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은 0이고 이제 4번 정점까지가 이제 6. 그래서 모든 간선을 보았지만 모든 간선을 다 확인하는 작업을 아까 앞에 예시처럼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다 돌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최단 거리가 구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저희 5번에서 시작해서 3번도 갈 수 있고 2번도 갈 수 있고 1번도 갈 수 있는데 아직 인피니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돌았지만 이 간선들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최적의 순서로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터레이션만 해도 전부 다 이 최단 거리가 완벽하게 구해지지 않는 이런 예시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두 번째 이터레이션을 들어봅시다.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지금 여기가 0, 여기가 6인 상황이죠.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도 1번에서 나오는 간선 벌어니까 없고 2번에서 나오는 간선 벌어니까 얘는 아직 갈 수 없는 정점이니까 볼 필요 없고 얘도 아직 갈 수 없는 정점이니까 볼 필요 없고 얘는 지금 갈 수 있죠. 얘는 지금 6이었잖아요. 6. 그렇기 때문에 6 플러스 2 해가지고 3까지의 최단 거리가 8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갱신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이제 모든 간선을 봤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0, 그 다음에 6 해서 뭐 4는 그대로 6이니까 뭐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 8이라고 이 3번 정점이 갱신이 되었고 그렇게 두 번째 이터레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간선을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한 번 했고 지금 두 번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지금 요거 디스트 값이 잘 설정되어 있으니까 얘 해가지고 2번 점점의 디스트 값을 구할 수 있고 마지막에 드디어 비로소 이제 1번 정점까지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벨만포드에서 지금 V-1번 이터레이션 돌아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간선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저희가 이렇게 다 거꾸로 돼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순방향이다. 만약에 이 화살표 방향이 다 반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모든 게 구해집니다.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여기에서 1로 가는 거.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만약에 여기가 1번이 시작점이었다. 그리고 1번이 시작점이었고 다 간선이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다면 1번에서 가는 다른 거리들을 구하는 거였다면 여기가 0이니까 이렇게 해서 2번 정점 구할 수 있고 이 간선에서 또 3번 정점 디스트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또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또 구할 수 있어서 모든 거를 첫 번째 이터레이션만에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5번이 시작점이고 다 이렇게 거꾸로 간선이 되어 있을 때 간선이 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다 인프여서 얘네들은 다 못 가고 그래서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이제 하나의 간선을 가는 거를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두 개의 간선을 가는 걸 확실하게 구할 수 있고 이런 예시가 있기 때문에 총 VN-1번의 이터레이션을 전부 다 도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벨만포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K번째 루프에서는 이제 시작점으로부터 K번째 루프에서는 시작점으로부터 각 정점으로 가는 K개의 간선을 거쳐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두 번째 루프이다 그러면은 두 개의 간선을 거쳐서 가는 최단 경로는 일단 확실하게 구해지는 것이 보장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한 순서로 갱신을 하면은 전부 다 구해질 수도 있지만 어쨌건 K번째 이터레이션 예를 들어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관선을 거쳐서 가야 하는 정점까지의 거리는 즉 3까지의 거리는 구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이제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한 개의 관선을 거쳐서 가는 정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작점에서 한 개의 관선을 거쳐서 갈 수 있는 정점은 전부 다 확실하게 최단거리와 구해짐이 보장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터레이션 그리고 K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K개의 관선을 사용해서 갈 수 있는 정점에 대한 최단거리는 구해짐이 보장된다가 굉장히 벨만포드에서 어려운 개념인데 그걸 이해하시면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V-1번을 왜 전부 돌아야 하는지 뭐 한 번만 돌아도 세적의 순서로 갱신이 되면은 다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V-1번을 돌아야 최단 거리가 갱신이 다 구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어쨌건 한 번만 돌아도 되는 경우든 V-1번을 꼭 돌아야 되는 경우든 그냥 전부 다 V-1번을 돌립니다. 저희는 확실하게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벨만포드는 모든 간선을 다 확인하는 작업을 할 건데 그 모든 간선 확인하는 작업을 총 V-1번을 돌리는구나. 왜냐면 정점이 5개일 때 가장 많은 정점을 거쳐서 가는 최단 거리는 총 4 정점을 거쳐서 가는 거니까 총 V-1, 즉 V-1개의 간선을 사용해서 거치는 V-1개의 간선을 사용해가지고 거쳐가는 정점을 확실하게 구해지는 V-1번째 이터레이션까지는 우리가 돌아줘야 확실하게 구해지구나 라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뭔가 더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부분이 있나요? 혹시? 사실 이 부분이 정말 많이 헷갈리고 저도 힘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V-1번을 돌게 된다. 그냥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뭐 V-1번 도는구나까지만 사실 이해하셔도 훌륭하시고 지금 다들 그래도 잘 이해하신 것 같은데 너무 멋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고 이제 그 다음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특징인데 벨만포드에서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까 전에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의미 사이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1번에서 3번까지 가는 최단 거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는 이제 실이 아니라
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벨만 포드 알고리즘 덕분에. 하지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1에서 3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5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5죠. 근데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5죠. 그러면은 1번 정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3번 정점 갔을 때 5인데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5니까 한 번 더 돌아서 마이너스 5 플러스 20 해가지고 15 거기서 마이너스 15 해가지고 0 그러면은 1에서 3까지 오는 최단 거리가 0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저는 한 바퀴 더 돌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그럼 0 마이너스 10 하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마이너스 10이죠. 거기서 플러스 20 하면은 10 그리고 거기서 마이너스 15 하면은 마이너스 5 그래서 1에서 3까지 오는 최단 경로가 마이너스 5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계속 돌면은 1에서 3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의미 무한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 일이 왜 발생하느냐? 왜 발생하느냐? 지금 저희가 그래프를 배울 때 사이클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이클이 뭐냐면 이 시작 정점에서 시작해서 어떤 데를 거쳐서 다시 나한테 올 수 있는 요런 애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사이클 아니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1로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아무튼 얘는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의 이 가중치들의 합이 지금 몇인지 계산을 해보니까 20-10 하면 10이고 거기서 15 빼면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이 사이클들의 가중치 합이 음수죠. 음수일 때 그거를 바로 의미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미 사이클인 경우에서는 얘를 계속 돌면은 계속 다가져요. 이 최단 거리가. 지금 1의 최단 거리가 1에서 시작해서 1까지 오는 거리가 원래 0이잖아요. 시작점이니까. 근데 만약에 얘를 한번 이렇게 돌고 왔다, 그러면은 5 해서 마이너스 5에서 1에서 1까지 오는 거리가 마이너스 5가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의미 사이클 하면은 계속 돌면은 최단 거리가 계속 작아지는 그런 의미 사이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벨만 포드에서는 음수 가중치인 간선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요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뭐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뭐 의미 무한대로 갈 수 있는데 일단 그럼 최단 거리를 대충 그러면 한 10바퀴 정도 돌아서 그거를 최단 거리라고 하자. 뭐 한 20바퀴 정도 돌아가지고 그걸 최단 거리라고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 사이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단 거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의미 사이클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그냥 최단 거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느냐? 이 그래프에 의미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래프에 뭐 음수인 관선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의미 사이클이 있다. 그러면은 이 의미 사이클이 있는 순간 저희는 최단 거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 사이클이 있다면 이거 의미 사이클 있으니까 최단 거리 구할 수 없어. 이렇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의미 사이클이 있으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의미 사이클이 있다면 그냥 마이너스 1을 출력하고 종료해라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왜냐면 의미 사이클이 있으면 최단거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러면 의미 사이클을 저희는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 유무만 판단을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의미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이런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의미 사이클 발생 여부를 체크를 하고 싶다면 이 과정을 우리 아까 V-1번만 이터레이션 돌았었죠. 그거를 이터레이션 한 번만 더 돌아보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돌았을 때 그때 최단거리 테이블이 갱신이 된다면 의미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터레이션을 우리는 총 V-1번 돌아가지고 벨만 포드 알고리즘 이용해서 최단거리를 구했는데 그 이터레이션을 딱 한 번 더 돌았을 때도 갱신이 된다. 원래 갱신이 안 돼야 되고 V-1이면 완벽하게 최단거리가 딱 구해지고 끝나야 되는데 V번째 그 이터레이션 한 번 더 돌았더니 또 갱신이 된다. 계속 뭔가 더 작아지는 그런 갱신이 되는 게 생긴다. 그러면은 그 그래프는 의미 사이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 의미 사이클 있다. 최단거리 구할 수 없는 그래프다 하고 마이너스 1 출력하고 종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V-1 원래 반복해야 이제 최대 V-1 반복하면 다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반복했는데 이제 갱신이 되면은 의미 사이클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머리로는 이해를 하셨지만 마음으로는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고 갈게요. 다음 장을 보면은 도대체 의미 사이클이 있지만 왜 V번째 이터레이션에서 한 번 더 갱신이 일어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것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면은 이해는 될 수 있는데 예시를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하고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벨만 포드가 저도 너무 어렵고 다른 분들도 어려워하신다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V-1번 돌아야 하는 이유 그거랑 이제 의미 사이클이 나올 때 의미 사이클을 판단하는 방법이 이제 V번째 이터레이션에서 갱신되면 판단할 수 있다. 요거가
항상 뭔가 마음속에 찝찝하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해하고 가보는 거를 목표로 해봅시다. 자, 의미 사이클이 무엇이냐? 가중치 합의 응시 사이클. 이것처럼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 총 요거 돌고 왔을 때 마이너스 1이죠. 다 합쳤을 때. 그래서 요거 의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갱신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설명을 먼저 읽어보면, 요 2, 3, 4, 요 2, 3, 4 사이클의 가중치 합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즉, 음수이므로 의미 사이클이다, 요거가. 그래서 해당 사이클을 무한히 반복하면서 지난다면은, 요 2번, 3번, 4번 정전까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 최단 거리가 의미 무한대까지 계속 내려갈 수가 없다. 즉, 이런 의미 사이클이 존재할 때는 우리가 최단 거리를 구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없다고 하고 이제 의미 사이클의 존재 유무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터레이션을 돌 때 지금 저희가 5니까 V가 오죠. 그럼 원래는 V-1인 네 번째 이터레이션까지만 돌면은 이게 최단 거리가 다 완벽하게 구해지고 더 이상 갱신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섯 번째 V번째 이터레이션을 돌았을 때도 갱신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V번째 이터레이션에서 갱신이 되면은 아 의미 사이클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예시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런 상태예요. 1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1번은 0이고 나머지는 다 인포로 초기화를 하죠. 당연히. 두 번째도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돌아볼게요. 이터레이션에서 하는 게 뭐였죠? 이제 모든 간선을 다 보면서 테이블을 이제 보고 갱신을 해줄 건데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이제 모든 간선을 한 번씩 볼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 나오는 간선을 봐서 2번까지 가는 거리가 5이죠. 5. 2번까지 가는 거리가 5이고 2번에서 나오는 간선을 볼게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러면 3번까지 가는 거가 이제 8, 그리고 5번까지 가는 거가 다 더해서 8. 그래서 3이랑 5를 8 이렇게 갱신을 해주고 3번에서 나오는 간선 보면은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럼 3까지가 8이었으니까 8, 7, 6 해가지고 4까지 이제 6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4는 6만에 올 수 있었는데 6, 5, 4 해가지고 2번 정점이 이제 5였는데 원래 4가 더 작으니까 4로 갱신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간선을 보는 과정을 모든 간선을 보는 거를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했고, 그 결과 이렇게 갱신이 됐습니다. 테이블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벨마파드 알고리즘 돌리려면 V-1번 이터레이션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터레이션도 돌아봅시다. 이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이터레이션을 돌아보면은, 1번에서 나오는 간선 요거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1번이 지금 0이었으니까, 그러면 2번까지 가는 거리가 지금 5가 되는데, 5보다 원래 있던 값인 4가 더 작죠. 그래서 냅둡니다. 냅두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서 나오는 관점 요거 두 개를 볼 건데 2까지 오는 거리가 지금 4였으니까 아까 전에 그럼 4에서 3 더해서 7 그러면 3을 이제 7로 바꿔주고 5도 7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3에서 나오는 관점 얘를 보면은 여기가 7이었으니까 7, 6, 5 해가지고 4를 5만에 올 수 있죠. 그래서 4를 5로 바꿔주고 그리고 4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5, 4, 3 해가지고 3이죠. 그래서 원래 2가 4였는데 지금 3으로 갱신이 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관선을 다 봤어요. 모든 관선을 보는 과정을 이제 두 번째 거쳤는데 그래서 두 번째 이터레이션이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갱신이 되었죠. 아까 거랑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이터레이션과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1씩 감소가 되었어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터레이션, 네 번째 이터레이션도 돌았을 때 아까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이터레이션 돌게 됐을 때랑 같은 그렇게 돌면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마이너스 1씩 계속 줄어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넘어갈게요. 방금 보여드렸으니까. 그렇게 모든 간선을 다 체크해서 지금 원래 디스트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보다 더 작으면 갱신해주는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니까 지금 네 번째 이터레이션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경우, 즉 의미 사이클이 없는 경우라면은 V-1번째 이터레이션까지 다 돌았을 때 이제 완벽하게 최단 거리가 구해진 거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 갱신이 없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해보면 지금 테이블이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한번 더 모든 간선을 체크를 해보면 자 1에서 2까지 가는데 5만큼 걸린대요. 그럼 1이 지금 0이었으니까 0 더하기 5 해가지고 그게 원래 1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갱신하지 않고 그 다음에 2에서 나오는 요거들을 보니까 지금 3, 2에서 3까지 3만에 갈 수 있죠. 그러면은 1 플러스 3 1 플러스 3이 원래 담겨있던 요 5라는 값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 2에다가 1만큼에 올 수 있었는데 1만큼의 거리를 올 수 있었는데 거기다가 3을 더한 4가 원래 담겨있던 5보다 더 작기 때문에 4로 갱신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5도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갱신을 해주고 2까지 오는 요 1에다가 플러스 3 했던 게 여기 담겨있던 5보다 더 작으니까 4로 갱신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3번에서 나오는 요 관선을 체크를 해보면 자 여기에서
3을 5만 3을 이제 4만큼의 그걸 올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2를 하면 이제 4로 갈 수 있죠. 그러면 4 마이너스 2 하면은 2. 그게 원래 담겨있던 값보다 작으니까 갱신해주고 그리고 4에서 또 2로 갈 수 있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는 0 해가지고 0으로 2도 1에서 0으로 다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터레이션에서도 전부 다 1씩 마이너스가 됐죠. 이렇게 마지막 이터레이션에서도 갱신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의미 사이클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디지트 2라는 거는 이 사이클을 지날 때마다 계속 5, 4, 3, 2, 1 이런 식으로 0 이런 식으로 계속 갱신이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답이 없다.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으면 계속 갱신이 된다. 의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한정 돌리면 이제 의미 무한대까지 계속 내려간다. 이런 애들은 이제 최단 거리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다. 어떤 게 지금 어떤 시점에서 이게 최단 거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사이클이 있을 때는 저희가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없다라고만 말을 하고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선을 V-1개를 초과하여 지날수록 원래는 간선을 최단 거리를 구할 때 저희가 최대 V-1개만 거치면은 이제 간선을 V-1개를 거치면 원래 최단 거리가 돼야 하죠. 이제 V개의 정점이 있는 그래프에서 아무리 모든 정점을 거쳐서 간다 해봤자 그게 V-1개인데 그거보다 더 거쳤을 때 더 거쳐서 V-1개가 아니라 더 V개 V 플러스 1개 이렇게 더 거쳤을 때 점점 더 많이 거쳤을 때 계속 갱신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즉 A에서 B까지의 최단 거리가 최대 V-1개의 정점을 지난다는 가정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이런 의미 사이클이 있는 이런 경우 즉 V-1개보다 더 많이 거칠수록 더 최단 거리가 작아지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 지금 K번째 이터레이션에서 K개의 간선을 거쳐서 최단 거리가 되는 경우를 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V-1이 아니라 V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즉 V-1을 초과해서 간선을 지나가지고 갔을 때 이제 갱신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의미 사이클이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해서 얘는 이제 구할 수가 없다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V번째 이터레이션에서 갱신이 됐다면 이제 의미 사이클을 발견했기 때문에 최단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냥 결론을 짓고 끝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 설명을 한 번 더 읽어드리자면 V-1번까지 이터레이션 이후 더 많은 이터레이션을 돌렸을 때 즉 V번 이상 돌렸을 때 최단 거리 값이 갱신이 된다면 의미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판단을 한다. 즉 V-1개의 간선보다 더 많은 간선을 통해 이제 계속 돌았을 때 더 많은 간선을 통해 돌았을 때 최단 경로를 구할 수가 있다면 그건 의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최단 거리를 벨만 코드로도 구할 수 없고 그 어떤 걸로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고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이 50분이네요.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베이스를 다져놨기 때문에. 자, N개의 도시가 있는데, 어쩌고 A, B, C를 주어지는데, A가 시작 도시, B가 도착 도시, C는 이제 가중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C가 이제 마이너스, 이제 음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벨만 코드 문제구나라고 저희는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리고 시작 도시는 항상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1번 도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나머지 도시까지 이제 최단 거리를 구해라. 요런 나머지 도시로 가는 가장 빠른 시간을 구해라. 요런 문제였고 여기 출력에서 보면은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1번 도시에서 출발해서 어떤 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금 이 가중치가 이 문제에서는 타임머신이니까 이 가중치가 시간이죠. 이 시간을 무한히 오래전을 돌릴 수 있다면 즉 의미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얘가 무한히 오래전을 갈 수 있다면 첫째 줄에 그냥 마이너스 1을 출력하고 끝내라.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얘는 지금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면은 4 마이너스 1 하면 3이고 거기서 마이너스 2 하면 1이니까 양수니까 의미 사이클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요 입력이 어떤 거냐면 요 입력은 이 그림에서 요것만 마이너스 4로 바뀐 거거든요. 요것만 마이너스 4로 바뀐 요런 입력에서는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 사이클을 돌면은 음수가 되죠. 의미 사이클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출력하고 끝내라 이렇게 문제에서 그냥 친절하게 그럴 경우는 구하지 마라. 못 구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아닐 때 이렇게 벨만 코드 알고리즘 이렇게 음수가 있을 때 어떻게 구하느냐 모든 경우를 다 탐색하는 그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 쉬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금 쉬는 시간이 뭔가 뒤에 있어서 좀 그런데 저희가 프로젝트 마샬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벨만 코드 알고리즘으로 얘를 풀어볼게요. 먼저 이 그래프를 입력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벨만 코드 알고리즘을 돌려줄 건데, 시작점을
저희가 전달해줍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1에서 시작을 해라. 그래서 디스트 1은 0이다. 여기까지 한 거고.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총 저희는 V번을 돌 겁니다. 정점이 겠지만큼 이터레이션을 돌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V-1번을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V번 돌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간선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 모든 간선을 확인을 해주면서 갱신이 필요할 때는 갱신을 해준다. 이거 다이렉트랑 비슷하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갱신이 필요할 땐 갱신해주고 저희가 총 V-1번 루프를 돌려야 되는데 V번 루프를 돌렸죠. 그래서 마지막 V번 루프에서 하는 일이 뭐냐? 마지막 V에서는 이걸 해줄 거예요. 만약에 갱신이 됐다. 마지막 여기 갱신이 if 갱신. 만약에 갱신이 됐다면 근데 그게 만약에 마지막 루프에서 된 거다. 즉 V번째 루프에서 갱신이 일어났다면 그럼 의미 사이클이 있는 거다. 네거티브 사이클은 1 이렇게 체크를 해줄 겁니다. 즉 저희가 벨마포드 돌릴 때 V-1번만 돌리면 되는데 의미 사이클의 존재 여부도 판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총 V번 이터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V-1번에서는 1번의 루프 동안은 이제 저희가 했던 과정들을 하면서 갱신을 해주고 마지막 루프 즉 V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만약에 갱신이 됐다면 그럼 의미 사이클이 있는 거다 라고 해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거 출력을 할 때 의미 사이클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고 그냥 무조건 끝내라 해주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디스트 배열을 출력을 해주라 이런 코드이고 얘의 시간 복잡도가 아까 OVE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이터레이션을 총 V번을 돌죠. V-1번만 돌면 다 구할 수 있지만 의미 사이클을 판단하기 위해서 V번을 도는데 그래서 마지막 요 포문이 OV이고 그 각 이터레이션마다 모든 간선을 체크하는 과정을 하죠. 모든 간선은 총 2개예요. 그래서 요거 곱해서 OVE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옛날에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은 OE 로그 V였죠. 근데 얘는 그냥 VE니까 로그가 아니라 그냥 V니까 얘가 좀 더 오래 걸린다 라는 것까지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 플레이드 와사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출석 체크 해주세요. 7시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 전 일본어를 진짜 가지고 줄 알고 내가 못쓸 뻔했다 이러면서 하는 거 있구나. 시간을 다 보면 그러니까 1년 되면 만들어. 망하려고 했어. 안 맞춰가지고 누군가 출석 체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맞아. 어? 없어. 근데 누군가 한 명이 안 했어. 얼마 전에 너 안 했어? 한 명이 안 했어. 너 안 셌다. 맞네, 맞네. 그러면 맞겠, 아닌가? 네. 그럼 두 명이 안 한 건데? 누군가 두 명이 출석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가봅시다. 출석 체크 해주세요. 홍보를 하고 갈게요. 하야크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래밍 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얘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 사진을 수정했더니 여기로 왔네요. 아무튼, 1C는 이렇게 되고, 언어 제한이 있어요. C++, 파이썬, 자바. 그리고 신청 기간이 일요일까지니까 많이 신청해주시고, 상금이 아주 많아요. 총 100만원? 그리고 저학년 특별상도 있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을 봅시다. 자, 최단경랑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저희가. BFS 배웠고, 다이스트라 배웠고, 이제 벨만포드 음실 때 할 수 있는 거 배웠고, 이제 플루이드 마샬. 얘는 도대체 뭘까? 어디에 쓸 수가 있을까? 웬만한 거 다 배운 것 같은데, 자, 플루이드 마샬이 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이드 마샬 알고리즘, 그 다음 장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와샬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워셜이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요런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뭐냐?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시작점이 정해져 있고 그 시작점에서 그 시작점으로부터 다른 모든 정점까지 최단 거리를 구했잖아요. 근데 이 플루이드 마샬이 무엇이냐? 얘는 시작점점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정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까지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다이스트라랑 백마포드는 어떤 시작점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까지 최단 거리를 구했죠. 근데 얘는 모든 정점이 다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모든 정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까지 최단 거리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벨만코드랑 다익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하나였고 그거로부터 다른 모든 정점까지 거리를 구했으니까 1차원 배열에다가 다 맞췄는데 얘는 이제 모든 정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까지 최단 거리를 구할 거니까 이제 디스트 배열이 2차원 배열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나중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얘도 이제 벨만코드처럼 음수인 관선일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왜냐면 이거는 전부 다 체크를 할 거예요. 얘도 그렇기 때문에 음수인 관선일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얘는 이제 모든 걸 다 체크를 한다고 했으니까 벨만코드랑 다익스트라보다 당연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짐작은 할 수가 있죠. 근데 5V 세제곱만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왜인지 나중에 다시 볼게요. 그리고 벨만코드처럼 의미 사이클 존재면 당연히
최단 거리를 구할 수가 없다까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DP랑 비슷해요. 그래서 DP 방식으로 하나하나 최단 거리를 갱신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DP 옛날에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DP를 2차원 배열을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DP 테이블을 정의를 해보자면 dist ij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저희가 예상을 해봤을 때 i에서 j까지 최단 거리일 것 같죠? 한번 읽어보니까 점점 i로부터 점점 j까지의 최단 거리 이거를 이제 dist ij에다가 담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만약에 dist i에서 i에서 j까지 가중치가 3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주어지면은 dist ij는 3 이렇게 넣어놓고 만약에 i에서 j까지 가는 게 3인데 뭐 어디 들렸다 오니까 더 작아서 2가 됐다. 그러면은 dist ij가 2 이렇게 갱신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을 전부 다 맨 처음에 가중치가 주어지는 거는 가중치로 담아놓고 다른 것들은 뭐 인피니트로 담아놓고 이렇게 그 간선들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최단거리를 다 갱신을 해주면서 저희가 DP 과정을 거치면서 얘를 갱신해줘서 최단거리를 구하는 거를 다음 장에서 나중에 살펴볼 거고 점화식을 한번 보고 갈게요. 점화식은 어떻게 구하냐 i부터 j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i부터 j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그냥 i에서 바로 j로 가는 게 최단 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i에서 k라는 정점 들렸다가 오는 게 최단 거리가 될 수도 있고 i에서 뭐 k, 뭐 z, x 들렸다가 j 오는 그런 게 최단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dist i에서 j로 가는 최단 거리는 민이다. 둘 중에 더 작은 값을 택한다. 뭐 둘 중에 작은 값을 택하냐? dist ij 원래 있던 값이랑 뭐를 비교를 하냐? 다른 데를 들렸다가 오는 거. 요거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i에서 k 가고 k에서 j 오는 요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요 dist ij에다 담아줍니다. 그러면은 i에서 j로 가는 최단 거리는 i에서 j로 가거나 아니면 i에서 k 들렸다가 j 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만 되나요? 뭐 i, k, x, z 그 다음에 j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 점합식만 봤을 때는. 근데 저희가 i에서 k 들렸다 j 오는 거를 여기에다가 만약에 갱신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값이 이 dist ij라는 거가 이제 ijk라는 경로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k를 이제 들리고 오는 게 더 작아서 갱신이 됐다라는 거는 뭐 또 다른 정점 만약에 여기 이 상황에서 x를 들리고 오는 게 더 작다고 이제 갱신을 했다면 i, k, x, j 요거를 이제 내포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이 dist i, j를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i부터 j까지 최단 거리라고 정의를 했는데 얘를 어떻게 점화식을 해줄 거냐면 원래 있던 값이랑 그리고 그거에서 다른 정점을 들렸다고 오는 거 그것 중에서 더 작은 거를 택할 거다. 근데 꼭 한 정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점을 들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과정을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 즉 그래서 i는 이제 출발 지점, j는 도착 지점, 그리고 여기서 k는 이제 경유를 하는 어떤 정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점과 도착점 그리고 이 모든 K, 이 경우지 이거를 모든 정점을 모든 경우일수록 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시간 복잡도가 5v 세제곱이라고 했는데 여기 i에도 모든 정점이 올 수 있고 k에도 모든 정점이 올 수 있고 j에도 모든 정점이 올 수 있어서 저희가 3중 구문을 돌립니다. 아주 철저하게 모든 경우를 다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v 세제곱이 나오는데 그것도 나중에 코드를 보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 초기값을 설정해 봅시다. 초기값은 저희가 i번 정점에서 다시 i번 정점까지 최단 거리는 0이겠죠. 그쵸? 내 자신까지 오는 최단 거리는 0이에요. 그래서 출발지와 도착지와 같은 경우의 디스트 값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초기값을 전부 다 설정을 해줄 건데 여기서 ing 하는 게 있죠. 저희 만약에 의미 사이클이 있었다 그러면은 1번 정점에서 다시 의미 사이클 돌고 와서 1번 정점 왔을 때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 이렇게 계속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지만 미리 알려드리자면 플루이드 와셔에서 의미 사이클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게 디스 ii 나한테 시작해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요거가 이제 맨 처음에 0으로 설정을 해줬는데 이 플루이드 마샬 알고리즘 끝나고 봤더니 그게 음수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의미 사이클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dist i 이렇게 똑같은 거 나한테 오는 나한테 시작해서 내가 도착점인 이런 이 dist 값이 0이 아니라 음수이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그래프에는 의미 사이클이 있구나 라는 걸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아무튼 나한테 시작해서 나한테 오는 건 당연히 0이니까 0으로 초기값을 설정해주고 나머지는 다 인피니트로 초기값을 설정해준다 라고 하고 다음에 이제 과정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과정이 돌아가느냐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쉬워요. 플루이드 마샬 알고리즘이 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쉽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먼저 저희가 출발점, 경유지, 도착지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모든 경우를 다 탐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은 출발지,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그래프로 설명해 드릴 건데 이 노란색 정점은 출발지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빨간색은 도착지, 파란색은 경유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지금 2, 1, 3 이렇게 가는 경우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나중에 설명 드릴 거고 그래서 각 노드들을 경우지로 두는 모든 경우를 탐색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탐색을 할 거냐면 1번이 경유지가 되는 경우 그러면은 2에서 시작해서 3이 끝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2에서 시작해서 4가 끝나는 지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1이 경유지인 경우에 이게 가장 그 3중 포문에서 가장 가깝이 이제 경우 1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이 K라고 했을 때 1이 경유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점이 2, 3, 2, 4, 그리고 3, 2, 3, 4, 4, 2, 4,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1, 3 이렇게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2, 1, 4 이것도 체크할 거고 이번엔 3에서 시작하는 거 3, 1, 2, 3, 1, 4 이것도 체크할 거고 4, 1, 2, 4, 1, 3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이번에는 2를 경유지로 하는 거 2를 경유지로 하는 거 해서 그러면 시작을 1에서 한다 쳤을 때 그러면 2를 경유해야 된다 1, 2, 3 그 다음에 1, 2, 3 이런 식으로 이 경유지를 기준으로 마지막 그 포문을 돌리면서 얘를 전부 다 체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바로 그거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각 노드들을 경유지로 두는 모든 경우를 탐색을 할 거다. 그래서 즉 각각의 경유지 노드 K에 대해서 이제 경유지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디스트 IJ 이 시작점과 도착점을 전부 다 포문을 돌리면서 디스트를 비교를 하면서 갱신을 할 거다라고 나중에 과정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디스트 IJ는 현재까지 찾은 I부터 J의 최단 거리가 저장이 되어 있다. 만약에 디스트 2, 3 그러면은 디스트 2, 3 이라고 하면은 2에서 출발해서 뭐 어디를 들리든 안 들리든 2에서 출발해서 3까지의 최단 거리가 여기에 이 2차원 배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뭐 디스트 뭐 3, 4다 그러면은 요 3에서 시작해서 4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 벨만포드랑 다이스트를 할 때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벨만포드나 다이스트를 할 때는 요거 한 줄만 구하는 거였어요. 이해 가시죠? 요거 한 줄만 구하는 거였어요. 시작점이 딱 하나 정해져 있고 그거로부터 다른 모든 나머지 정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거가 다 시작점일 때 전부 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번을 시작점으로 했을 때 나머지 점점까지 최단 거리 다 구하고 2번을 시작점으로 했을 때 다 구하고 3번 했을 때 다 구하고 4번 했을 때 다 구하고 당연히 다이렉트랑 별만 코드보다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구하는 게 바로 이 플로이드 마샬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이 밑에 설명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디스트 1, 4라는 게 무슨 의미였냐면 이제 1번 정점에서 시작해서 이제 4번 정점까지 가는 그 최단 거리가 3이라고 했을 때 1, 2, 4를 거친 가중치의 총합이 3이어가지고 디스트 1, 4가 3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해볼게요. 1, 2, 4를 거쳐 지금 3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 다른 탐색에 사용되는 디스트 1, 4라는 요 값은 이제 1, 2, 4를 거친 그 경로를 내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디스트 1, 5 만약에 1에서 5로 가는 그거를 갱신을 할 때 K를 경유를 하였다면 만약에 1에서 5로 갈 때 만약에 4번 정점을 경유를 하였다. 그래서 1, 4, 5 이렇게 경유를 하였다면 1, 4는 지금 1, 2, 4 이렇게 거친 그 최단 거리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였죠. 근데 만약에 1에서 5로 갈 때 1, 4, 5를 거친다. 그것은 바로 1, 2, 4, 5를 거친다는 거를 내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꼭 디스트 IJ를 구할 때 디스트 IK 더하기 디스트 KJ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점화식을 세웠지만 그게 전부 다 저장되고 갱신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1에서 4로 갈 때 1, 2, 4 이렇게 거친 거를 저장을 해놨다면 나중에 1, 5를 구할 때 1, 4 더하기 4, 5 이렇게 구할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디스트 1, 4를 사용을 할 때 이 디스트 1, 4는 1, 2, 4를 거치는 거가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트 1, 5를 구할 때는 이제 1, 2, 4, 5 이제 4만 거친다고 저희가 디스트 1, 4 더하기 디스트 4, 5 이렇게 K를 4로 설정을 했더라도 디스트 1, 2, 4, 5 이렇게 경로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건 모든 그런 경우에서가 전부 다 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 포문을 잘 돌 거냐 이렇게 시작점 이제 경유지 K 그리고 도착점 J 이렇게 I, J, K
에다가 모든 정점을 다 넣어볼 겁니다. 1부터 5까지 다 넣고 여기도 1부터 5까지 넣고 1부터 5까지 넣어서 이제 3중 포문을 돌려가지고 모든 경우를 다 이제 갱신하는 과정을 거칠 건데 이제 가장 마지막 포문이 이제 K예요. 가장 마지막 포문이 이 경우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지를 하나 정해놓고 그 경우지는 1, 2, 3, 4 다 할 건데 일단 맨 처음에 이 미들이 1인 경우에 이제 시작점과 그 도착점의 그 순서상이 2, 3, 2, 4, 3, 2, 3, 4, 4, 2, 4, 3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경유지가 1이라 K가 1이라고 했을 때 2, 3 그래서 2, 1, 3 이런 경우 그리고 2, 4 해서 2, 1, 4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이 테이블을 다 해주고 그 다음 맨 바깥 포문이 이제 이 경우지가 2인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맨 바깥 포문에서 이제 경우지가 2인 경우에도 이제 그 시작과 끝점, 이게 모든 경우를 해서 다 갱신하고 이런 거를 이제 맨 바깥 포문이 1, 2, 3, 4 다 될 때까지 전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맨 바깥 포문이 이 경우지가 1인 경우 요 때를 보면은 이 경유지가 1인 경우 프롬과 투, 이 시작점과 끝점이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볼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설명을 그냥 나중에 혼자 읽으시면서 그 해보라고 써놓은 거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자, 맨 처음에 경유지가 1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볼 건데, 그래서 이 노란색 시작점, 빨간색 끝점이라고 했죠. 경유지가 1일 때 2, 3, 그리고 2, 4, 그리고, 2, 3, 2, 4, 그 다음에 3, 2, 3, 4, 4, 2, 4, 3 그거 다 볼 건데 경유지가 1일 때 2에서 시작해서 3으로 가는 이 경우에 원래 2, 3, 2에서 시작해서 3으로 가는 게 원래 가중치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그것보다 이제 1번을 거쳐서 가는 요 3 더하기 5, 요거 8 요거가 더 작은지 비교를 합니다. 근데 그냥 마이너스 1로 가는 게 더 짧기 때문에 갱신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갱신이 되지 않았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1번을 거쳐서 갈 때 시작점이 2, 4인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시작점이 2, 끝점이 4. 그래서 2, 1, 4 이거랑 2, 4 요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2, 4의 가중치인 디스 2, 4와 1번을 거쳐서 가는 요거가 뭐가 더 작냐 비교를 해서 더 작은 값으로 갱신해주고 이런 거를 이제 미들이 1일 때 그 모든 시작점과 끝점의 모든 경우를 다 판단해줍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은 미들이 1일 때 전부 뭐 3에 시작해서 4로 끝나는 요런 게 더 요거보다 원래 거보다 작은지 그 값을 판단해서 요 디스 배열을 전부 다 채워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들이 1일 때 전부 다 4, 2, 4, 3 이렇게 전부 다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들이 1일 때 이렇게 살펴봤고 자, 그 다음 장은 이제 미들이 2일 때도 똑같은 과정을 해줍니다. 그 마지막 포문, 이제 제일 바깥 포문에서 아까 경유지가 1인 경우에 이제 시작점, 끝점 다 했고, 이제 2일 때도 그거 똑같이 다 해주고, 그리고 3일 때도 똑같이 다 해주고, 4일 때도 똑같이 시작점, 끝점 그거 전부 모든 경우를 해주는 걸 다 돌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잘 채워진다. 그래서 그렇게 완료를 하면은 DS 배열이 이렇게 된다. 결국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가능한 모든 경로를 체크하여서 모든 최단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전부 다 구할 수 있고 공간 복잡도는 V 제곱이 되고 시간 복잡도는 총 3중 포문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경유지, 시작점, 도착점 이렇게 그 모든 경우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5V 세제곱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동작 과정을 알아봤고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 의미 사이클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의미 사이클. 벨만 포드에서는 이제 원래 V-1번의 이터레이션을 돌면은 전부 다 최단 거리를 구할 수가 있었고 그 이상의 이터레이션에서는 원래 갱신이 되면 안 되는데 만약 갱신됐다 그러면은 이제 의미 사이클이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저희가 종료를 하는 거였죠. 근데 그러면 이제 플로이드 와살에서는 어떻게 의미 사이클이 있는지 판단을 할까? 거기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이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벨문포드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플로이드 와살 알고리즘도 의미 사이클이 존재할 때 당연히 최단거리를 구할 수가 없다. 의미 무한대가 계속 돌면 뭐 계속 최단이 되니까. 그래서 벨문포드에서는 원래 V-1 이터레이션에서 추가적인 이터레이션 진행을 통해 이제 그 갱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의미 사이클 존재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플로이드 와살에서는 어떻게 찾아낼까 의미 사이클을 여기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1번 정점에서 시작해서 1번 정점까지 오는 거리는 0이다. 2번 정점에서 시작해서 2번 정점까지 오는 거리는 0이다. 이렇게 전부 다 디스트 i는 0으로 초기화를 해줬죠. 나머지는 다 인피니트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디스트 i는 0으로 초기화를 했었는데
즉 자기 자신에서 출발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로의 가중치는 절대 0보다 작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초기화를 해줬죠. 하지만 의미 사이클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그럼 얘가 계속 갱신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이클에 포함된 이 정점들은 자기 자신까지 오는 그 최단 거리가 음수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사이클이 존재한다면 그 사이클에 포함된 노드는 디스 ii가 음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 그 플로이드 마샬을 돌고 나면은 그래서 그 플로이드 마샬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에 모든 노드 번호 i에 대해서 디스 ii가 0인지 확인을 하여서 무조건 자기 자신에 시작해서 자기 자신까지 오는 거리는 0이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 음수인 게 있다 하나라도 그 중에 어떤 노드라도 이 디스 ii가 0이 아닌 게 있다 그러면은 의미 사이클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하고 이 그래프의 최단 거리는 구할 수가 없다라고 플로이드 마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문제 하나만 보고 끝낼 거예요. 플로이드 마샬이 사실 가장 간단해요. 그냥 참조 포문만 돌리면 끝이기 때문에. 자, 문제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NK 도시가 있는데, NK 버스가 있다. 즉, 간선이 있다. 그리고 버스를 사용할 때 비용이 있다. 즉, 가중치가 있다. 그래서 모든 도시당 AB에 대해서 A에서 B로 가는데 필요한 비용의 최저값을 구해라. 그래서 보면은, 지금 모든 도시상 AB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죠. 시작점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부터 다른 모든 도시로 가는 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도시가 이제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도시에 대해서 그거를 다 구해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플로이드 마샬로 풀어야 되구나 라고 저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입력을 한번 볼게요. 입력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시작점, 도착점, 그리고 가중치 이렇게 주어진다. 요거는 간선의 개수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정점의 개수고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는 거 괜찮으시죠? 그리고 코스트가 지금 비용이 자연수라고 합니다. 지금 간선의 가중치가 음수일 때도 플로이드 마샬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음수일 때도 구할 수 있는데 얘는 뭐 자연수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저희는 완전 땡큐예요. 그러면 의미 사이클이 있을 일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의미 사이클이 발생하면은 뭐 마이너스 1 출력하고 종료해라 이런 조건이 없는 이유가 모든 간선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간선이 음수가 있을 때도 플루이드 마샬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의미 사이클만 없다면. 근데 얘는 지금 비용이 다, 그 가중치가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의미 사이클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의미 사이클을 발생했을 때 마이너스 1 출력하고 종료해라 이런 말이 없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시작 도시와 도착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은 하나가 아닐 수가 있다. 즉, 만약 1번 점점에서 2번 점점으로 가는 간선이 한 개가 아니라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데 요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 처리가 따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바로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 거고 만약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0을 출력해라. 뭐 만약에 이 플루이드 마샬을 돌렸는데도 그냥 인프로 남아있는 그런 정점이 있으면 그 정점은 동떨어져 있어서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0을 출력해라. 이건 다익스트라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2차원 배열을 출력하라는 문제인데 코드만 보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해요,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문제예요. 자, 이렇게 잘 입력을 받아주고 디스트 배열을 전부 다 인피니트로 다 초기화를 해주는 거였고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입력을 받으면서 이제 디스트 배열을 이제 잘 담아줍니다. 만약에 입력이 1번에서 3번 점점으로 가는데 8만큼의 가중치가 있다. 그러면은 1, 3, 8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디스트 1, 3 1에서 시작해서 3으로 가는 가중치가 8이다. 디스트 1, 3은 8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일단 가중치로 담아주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풍문을 하나 썼어요. 이거를 왜 썼냐면 방금 그 문제에서 시작 도시와 도착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1번에서 3번 점점으로 가는 이 간선이 여러 개일 수가 있다 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달아서 입력을 받아줬어요. 왜 저렇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1에서 3으로 가는 간선이 가중치가 1, 3 만약에 가중치가 1에서 3으로 가는 간선의 가중치가 뭐 하나는 2고 하나는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2인 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 근데 만약에 1, 3, 2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 3, 4 이렇게 입력이 들어왔다면 만약 이 if문이 없다면은 이 디스트 1, 3에는 결국에 4, 더 늦게 들어온 4라는 게 저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가장 작은 그거 둘 중에 가장 작은 가중치인 2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입력의 순서에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큰 게 들어왔다. 그러면 저장을 해주지 않고 만약에 지금 이 저장되어 있는 것보다 더 작은 값이 들어왔다. 그럴 때만 이렇게 갱신을 해줘라. 이 이유가 바로 이
조건 때문이었고 이 문제만의 특별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플루이드 와샤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보고 가면은 자, 이제 마지막 이 가장 큰 포문에서는 이제 그 경유지를 1번부터 n번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할 거고 그 경유지가 정해졌을 때마다 시작점과 출발지와 도착지를 전부 하나하나 다 봤죠. 그래서 그 과정이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갱신을 할 필요가 생기면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점화식 여기 또 바로 나왔죠.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되면 갱신을 한다. 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총 포문을 3개를 돌리고 그게 전부 다 즉 v 세제곱 시간 복잡도가 v 세제곱만큼 걸린다. 그리고 이거 출력도 이제 잘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i가 j가 똑같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1번 점에서 시작해서 도착점도 1번이다. 즉 자기 자신한테 오는 거. 그럴 때는 이제 0을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출력을 해주는데 만약에 얘가 이 간선이 전부 다 이 문제에서는 양수여가지고 음미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신경 안 써도 됐었는데 만약 음수인 간선이 있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이걸 돌면서 이 디스트 i가 이렇게 i랑 j가 똑같을 때 그게 이 디스트 i, j가 음수이냐 그러면은 이제 음미사이클이 있는 거니까 잘 마이너스 1 출력하고 종료하는 그런 과정도 그런 게 필요한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이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플루이드 와서는 3점 포문을 들려가지고 2차원 배열을 채워가지고 모든 정점이 시작점이 모든 경우를 체크를 해가지고 최대한 거리를 구해주는구나 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 이품문을 쓴 이유만 알려드리고 수업을 종료할게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저는 이 인피니트를 int max라는 값으로 설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 int max가 이 int의 최대값 그 값인데 그거로 설정해줬는데 만약에 이 int max가 아니라 뭐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이 디스트 배열에 올 수 없는 가장 큰 수, 뭐 987654310 이런 걸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쨌건 엄청 큰 수, 뭐 10의 몇 등 이런 걸로 초기화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int max로 초기화를 하셨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디스트 배열 요거 갱신하는 요 과정에서 이 디스트 IK 플러스 디스트 KJ 요거가 오버플로우가 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것도 아직 가지 않은 곳이고 요것도 아직 가지 않은 곳이라서 얘도 인트 맥스 얘도 인트 맥스일 때 두 개를 더했을 때 오버플로우가 나가지고 그 작은 값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인트 맥스 플러스 1을 하면 마이너스 값이 되죠. 그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엄청 큰 수가 되면 다행인데 이게 오버플로우가 나서 작은 수가 돼가지고 원치 않은 결과를 저희가 민을 취할 거니까 원치 않은 결과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인트 맥스로 맨 처음에 초기화를 해주신 분들은 이렇게 요거 두 개 다 인트 맥스인 경우이냐 그럴 그 경우가 아닐 때만 이렇게 두 개를 더해가지고 갱신하는 과정을 해줘라. 인트일 때는 할 필요 없고 인트일 때는 저희가 갱신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워프를 강제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요거를 인트를 뭐 987543110 이렇게 여기서 설정을 987543110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그거 두 개를 더해도 인트의 맥스 범위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품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이런 이품문 쓰기 싫다 하면은 그 초기화를 알아서 잘 해주시면 되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3점 포문을 돌린다 라는 것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길고 긴 최단경 알고리즘 4가지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익스트라도 잘 배웠고, BFS 배웠고, 다익스트라 배웠고, 벨만포드 배웠고, 플루이드가 잘 배웠어요. 그래서 각각 한 문제씩 알려드렸고, 요거는 벨만포드, 요거는 플루이드가 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풀어보시고, 저희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